자, 3페이지 운동하는 지구입니다. 3페이지에서는 지구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각자 읽어보세요. 자,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그러니까 24시간에 360도, 1시간 15도 도는 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뒤에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또 달의 자전과 공전이 나왔는데 고맙게도 모두 다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자전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먼저 천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밤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거대한 구 안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하고 그 천구 중심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가 북쪽, 남쪽, 그리고 이 앞에 방향이 동쪽, 저 뒤쪽 방향이 서쪽입니다. 지구가 천구 중심에 있고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들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별들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별들은 그 반대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겉보기 운동이고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천구 그림을 조금 자세히 봐볼 텐데요. 여기 북쪽, 남쪽, 이 앞쪽이 동쪽, 저 뒤쪽이 서쪽이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가 지구의 북극, 그리고 여기는 지구의 적도 부근입니다. 내가 북극에 서 있다면 지평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하늘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내 머리 위에서 별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여기 적도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지평선이 여기가 되고 내가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은 이 윗부분을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별들이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지는 것으로. 자,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생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중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운동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평선이 되고, 여기가 이 지평선 위쪽이 바로 중위도에서 관측할 수 있는 하늘입니다. 방향, 이쪽은 북쪽, 여기는 남쪽, 그 다음에 이 앞쪽을 바라보면 동쪽, 저 뒤쪽을 바라보면 서쪽입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북극의 아주 가까이에 북극성이 존재합니다. 북쪽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하늘을 바라볼게요. 그러면 동쪽 하늘 요 앞쪽을 바라본다고 하면 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남쪽에서는 지금 동쪽에서 올라오던 별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죠. 서쪽 하늘에는 별들이 이렇게 서쪽 하늘 아래로 이렇게 지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동서남북 각 하늘에서 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바라본 별의 일주운동, 뭐든지 배울 때 우리나라 중심으로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아까 위에 천구에서 내가 중위도에 서 있을 때 그 지평선 그리고 그 위쪽의 하늘만 따가지고 온 거예요.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겉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별들의 움직임을 볼 때는 천구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천구 안에서 천구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구 안에서 본다면 자, 여기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쪽 하늘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떠오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방향을 꼭 기억해 두세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떠오릅니다.
자, 남쪽 하늘에서는요. 자, 이 안쪽을 이렇게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별들이 이동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서쪽 하늘을 바라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지평선 아래로 지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별의 일주운동이다, 천체 일주운동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별에 태양이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태양도 들어가요. 우리 태양이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진다라고 하죠?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진다. 이렇게 태양의 이동 방향이 바로 별 천체의 일주운동 방향과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북쪽 하늘은 반드시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어느 날 북쪽 하늘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기로 촬영한 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자, 사진기의 노출 시간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별들이 여기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북쪽 하늘을 관측한 거예요. 지구 자전은 360도를 24시간에 돌죠. 그러면 1시간에 15도 움직인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30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30도 움직인 걸 나타냈다라고 하는 건 1시간에 15도 움직이니까 2시간 노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의 일주운동은 1시간에 15도 회전함으로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별들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운동하는 지구 보겠습니다. 지구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지구의 공전이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여기 하루에 한 바퀴 여기 잘못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1년에 한 바퀴죠. 1년에 한 바퀴씩 그래서 하루에 약 1도 도는 운동을 우리가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정해 놓으세요. 자,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태양의 연주운동입니다. 제가 꼭 기억할게요.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겉보기 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태양의 연주운동으로 천고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말합니다.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자리도 달라집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에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황도 12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에서는 태양 쪽의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태양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 자, 요거에 대한 거를 지금 선생님과 밑에 탐구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실험으로 관찰해 보기인데요. 중앙에 전등을 설치했어요. 이 전등이 태양을 나타냅니다. 관찰자가 이 전등 주위를 이렇게 돌아갈 건데요. 이 관찰자는 지구를 의미하게 되죠. 관찰자의 바깥쪽에 별자리판, 처녀자리, 궁수자리, 물고기자리, 쌍둥이 자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찰자는 전등 주위를 돌면서 전등 쪽에 있는 별자리를 관찰하고 전등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도 관찰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관찰자가 가 위치에 있을 때 이 전등, 태양은 이렇게 궁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이 태양의 반대쪽에는 쌍둥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수, 쌍둥이라고 쓰는데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구가 가 위치에 있을 때는 궁수 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는 쪽, 이쪽은 낮이 되겠죠. 관찰자가 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낮에는 별자리를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밝으니까. 그런데 이 반대쪽, 밤이 되겠죠. 밤이 되어야 이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들을 관찰대는 관측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한밤중에 밤 12시에 남중하는 별자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전등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태양이 있는 이쪽은 낮에 보이지 않고 밤에 이쪽에 별자리들이 보일 텐데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처녀 자리가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처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위치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전등을 바라보면 전등은 쌍둥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쪽이 낮이 됩니다. 이쪽이 보이지 않고 이쪽 밤에 별자리들이 보일 텐데 한밤중에 내 머리 위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궁수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쌍둥이 궁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라 위치에서 전등을 바라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전등이 처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 갈라서 이쪽은 낮이라서 관측할 수 없고 이쪽이 밤이 되어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 물고기 자리는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녀 물고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네, 이 그림은 황도 12궁입니다. 태양이 아까 청구를 지나가는 길을 뭐라고 했죠? 네, 황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도 주변에 있는 지금 12개의 별자리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기가 써 있습니다. 이 시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시기에 바로 태양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11월에는 천칭 자리에 있다, 10월에는 처녀 자리에 있다, 9월에는 사자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지구의 공전 때문에요. 자, 지금 천구 중심에 태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구는 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가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지금 태양은 이렇게 여기 9월 사자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가 위치에서 지구는 9월 달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9월에는 지구에서 태양 쪽을 바라봐서 이쪽에 있는 별들은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겠죠. 태양의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이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들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는 물병 자리는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 다라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처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10월이래요. 지금 나 위치의 지구는 10월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때 요 반을 나눠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태양 반대쪽에 있어서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고 그 중에서도 물고기 자리는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궁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이네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1월달 위치고요. 여기에서는 이쪽이 밤이 되는 겁니다. 태양 반대쪽. 그래서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를 찾아라 그러면 쌍둥이 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6월 황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는 6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태양 쪽에 있으니까 밝아서 볼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 반대쪽에 얘네들을 볼 수 있는데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정갈 자리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가 위치에 있을 때, 선 그어서 태양이 여기에 있다. 어느 달이다? 시기는 9월이고 태양 쪽의 별자리는 사자 자리다. 이 반대쪽에 있는 물병 자리를 한밤중에 남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치에 있다. 나에서 바라보면 10월 처녀 자리입니다. 시기가 10월 처녀 자리, 그리고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다 위치에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 궁수 자리죠. 1월 궁수 자리. 그리고 태양 반대편에 쌍둥이 자리가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입니다. 나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6월 황소 자리네요. 그리고 이 반대편, 태양 반대편에 정갈 자리가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 이렇게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한 별자리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태양이 여기 지평선 아래에 있어요. 해가 진 직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의 방향이 서쪽 하늘이겠네요. 서쪽 하늘에서 태양을 똑같은 위치에 두고 별자리를 바라보니
별자리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별자리를 똑같은 위치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투명 필름과 유성 펜을 이용해서 탐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위치를 같은 위치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쌍둥이 자리를 여기에 맞춰준다고 하면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태양도 요만큼 올라오도록 여기에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서 쌍둥이 자리를 여기로 옮긴다면 쌍둥이 자리 지금 한 이만큼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도 이만큼 옮겨서 여기에 찍어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한 장에다가 옮겨본다면 첫 번째 태양의 위치, 두 번째 태양의 위치, 세 번째 태양의 위치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서쪽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은 별자리를 움직이지 않게 기준으로 둔다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이다 라고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